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수익형 부동산 임대 수익률 계산 방법과 대출 유무에 따른 비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살 때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그리고 이런 거를 살 때 대출을 받을 때가 있고 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하고 대출을 받지 않을 때 또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자, 오늘은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하고요, 이거를 살 때, 대출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은요, 계산할 때 원래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 이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비밀에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오시고요. 자, 오늘은요, 이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 중에 임대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대 수익은 당장 우리가 매달 월세로 나오는 그 수익을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요, 수익형 부동산 임대 수익률 계산 방법과 대출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에 따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수익은요, 임대 수익과 자본 수익의 합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오늘은요, 이 수익형 부동산의 이 임대 수익률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분자는 월 임대 수익 곱하기 12개월 하면 뭐가 되죠? 네, 연간 임대 소득이 되죠. 자, 그리고 분모는요, 매입 가격에 보증금. 보증금은 어차피 내가 다시 받게 되는 돈이니까 보증금을 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1년간 받는 월세의 합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연간 임대 수익을 실제 투자금으로 나눠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대출을 이용하게 되면 이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여기 나온 요 빨간색이 추가가 됩니다. 자, 요것만 없으면 아까 대출을 받지 않을 때 하고 똑같은데 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임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대출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대출을 받는 거를 여기서 빼게 됩니다. 그럼 역시 분모는 내가 만약에 10억에 사서 보증금이 1억이 있고 대출을 3억을 받으면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은 6억이 되는 거죠. 10억에서 1억 빼고 3억 빼면. 그래서 분모는 내가 실제로 투자한 돈이 되는 겁니다. 분자는요, 1년간의 임대 수익에 내가 여기 대출을 받았으니까 1년간 대출이자를 빼야죠. 그래야만 이 분자가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임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이라는 걸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을 때는 이런 지렛대를 활용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렛대를 써도 좋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내가 받는 임대 수익률이 대출 이자보다 충분히 높으면 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가능한 한 많이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물론 그건 안전 부동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 수익률이 한 6%가 되는데 내가 대출 이율이 한 3% 정도 된다고 하면 대출 이자를 내고도 돈이 충분히 남죠. 그래서 내가 임대 수익이 100만 원이면 50만 원에 이자를 내고도 50만 원이 남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대출을 받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임대 수익은 분모가 실제 투자금이고 분자가 실제 임대 소득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대 수익률이 훨씬 더 크다고 하면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임대 수익률은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룸 건물이 있어요. 다중주택인데요. 여기 보면 매매 가격이 11억 5천이고요. 보증금은 2억 5천이 있고 월세가 54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대출이 4억 받고 이거를 매입한다고 하면 계산 공식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출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 월 임대 수익의 12개월, 그럼 1년치 임대 수익이 나오고 매매 가격에서 보증금을 빼면 실제 투자금이 계산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여기는 앞에 계산 공식대로 하면 수익률이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한 7%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되면 분모는 대출 금액을 빼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수익 계산할 때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분자에서는 연간 대출이자를 빼야 되죠. 그래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임대 수익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 수익률이 이제 9.9%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 대출이자 3.6%보다 여기서 나오는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렛대 역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대출 없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실 때 그게 대출 이자보다 충분히 높으면 이 대출이 지렛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이렇게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5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아까 7% 정도 된다고 하면 연간 임대 소득이 3,600만 원이 되죠. 대출을 받게 되면 아까 9.9%였으니까는 연간 임대 소득이 4,950만 원. 즉 우리가 5억을 투자했을 때 대출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 1,350만 원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이쪽이 더 많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임대 수익이 대출 이율보다 충분히 높았을 때 이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오피스텔 투자 많이 하시죠? 이제 오피스텔 가지고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3억짜리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은 3천에 월세는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는 한 3.3%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이 거의 다 막혀져 있고 또 나온다고 해도 얼마 나오지가 않는데요. 지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를 내면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오피스텔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어 있어서 요건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씨는 대출을 받기를 너무 싫어하는 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시죠? 대출 받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자, 그래서 이분 역시 이제 대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이죠. 보증금 3천에 월 임대료 100만 원. 그래서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대출 이자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실제 수익이 월 100만 원이 되는데 이분의 실제 투자금은 3억에다가 보증금 3천을 빼면 2억 7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4.4%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 B씨는요. 난 대출 받을래.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천에 100이고 요 1억 5천의 대출 이자가 월 41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 수익률은 59만 원이죠. 자, 이렇게 보면 여긴 100만 원이고 여긴 59만 원이네? 아니죠. 여기는 내가 2억 7천만 원 투자해서 월 100만 원이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1억 2천 투자해서 59만 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대출을 받지 않은 A씨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4.4%고요. 요 B씨 같은 경우는 5.9%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은 이 B씨가 좀 더 좋은 겁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은퇴를 준비하는 직장인들한테 대체로 이렇게 여쭤보면 은퇴 후에 빚 없이 매달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시면 좋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보면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300만 원 정도 수익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들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투자할 때 지역별로 내가 필요한 돈이 좀 달라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300만 원의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목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대출 없을 때요. 자, 강남 같은 데는 지금 이제 4%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남에 내가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월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들려면 하면 9억 정도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강북 지역 같은 데는 오피스텔 아직 찾아보면요 5%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7억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월 3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이제 세전입니다. 자, 그리고 경기권을 찾아보면요 경기권은 이 오피스텔이 6% 정도 나오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경기권에 투자한다고 하면 6억이 있으면 월 3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면요 뭐 7%, 8% 되는 것들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방 같은 데는 5억 정도만 있으면 월 300만 원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걸로 이렇게 보면 그냥 지방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네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수록 수익률은 좋아지지만 어떤 미래가치, 안정성에 대해서는 꼭 이쪽으로 왔을 때 좋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안정성이나 황금성은 경기, 강북, 강남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수익률만 가지고만 어떤 지역을 접근할지를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성과 이제 수익률을 보고 지역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매입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이 없는 경우를 각각 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출 나오는 이율보다 여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이 충분히 높다고 하면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것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지렛대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렛대잖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적은 힘으로 큰 것들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대출은 이 지렛대 역할이 됩니다. 그러나 이 대출을 너무 무리하게 쓰게 되면 이 지렛대를 이렇게 들어 올리기는커녕 부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푹 부러질 수가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 특히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추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때는 특히나 그 마진을 좀 더 여유 있게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